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타드입니다. 12월 27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매물 대폭 감소. 전국이 감소 추세였어요. 40% 하락에 사람들이 움직이다. 거래량이 일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요거 지난주 토요일 영상 때 올려드렸는데요. 주택담보대출자 요 차트 말고 또 다른 차트도 있는데요. 60%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사람의 DSR 비율이 60%다. 사실상 월급을 받으면 한 15% 정도 쓰고 산다. 요 정도로 보면 되는데요. 만약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집을 구매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지금 DSR 비율이 70%까지 올라가 있어요. 연봉 1억 받는 사람은 실수령액 한 7,800만 원 정도 되나요? 800만 원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 번 돈의 10분의 1 정도, 요거 세금을, DSR이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하지 않죠. 연봉 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죠. 세금, 납부 전체 금액을 포함으로 하니까요. 1억 받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 쓰는 건가요? 진짜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다. 시중에 돈이 마른다. 요 관련된 뉴스는 일요일 아침에 뉴스 나오더라고요. 1억 연봉자 쓸 돈이 없다. 시장은 뭐 아니면 정말 도로 가는 그런 모양새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아니면 백도.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지금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서울은 7월 달부터 감소하고 있는데 가격의 반등은 보이지 않더라. 대구 어떤 흐름일지 아직까지 그 흐름을 정확하게 예단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매물은 지금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도 요거 완만해지다가 지금 줄어들었어요. 오늘 화요일 치고는 매물이 너무 안 늘었어요. 화요일 치고는 매물이 너무 안 늘었습니다. 원래 큰 폭으로 늘고 수요일도 큰 폭으로 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월세 물량도 너무나 완만해져 있는 모습. 전체 임대 물량도 이렇게 보시면 이거 좀 줄어드는 건가? 내년에 입주가 몇 개인데 아직 예단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죠. 아파트 거래량 63건. 거래량 요거 보고 제가 움직이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각보다 거래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거래량 지금 일별 거래량 치면은 28.87건이면은 이거는 대구 규제 해제하고 나서 나왔을 때 일평균 거래량하고 그걸 거의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규제 해제보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보다 더 많은 규제 해제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렇게 거래가 많이 늘어나나? 사람들이 움직이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LH 물량을 포함한 것이죠. 이거. 그래도 그 전달보다는 갑자기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성 롯데캐슬 라퍼스트 가격 고점 대비 30% 6억. 월배 2차 아이파크 101제곱미터 5억 6천. 고점 대비 30% 정도. 캐슬 골드파크 4단지 고점 대비 40% 정도.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보세요. 이게 지금 선진입으로 들어가고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가고 그럴 시간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자본 비중이 높아서 여유 있는 사람이 들어간다면 40% 하락은 저는 매력적이다. 저는 그렇게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근데 50% 하락도 지금 나오는 시장 분위기니까 조금 선진입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CG 반도이브라 34평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전부 다 차이 없는 구간입니다. 캐슬 골드파크 1단지 여기 보시면 4억 8천도 있었고 4억 6천도 있었고 총수가 낮아지면 또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죠. 이거는 8억 4천까지 갔던 것이 4억 6천까지. 이거 몇 퍼센트죠 도대체? 84, 32, 85, 40, 그냥 45% 정도? 와, 이 정도면 정말 많이 빠졌다. 수목은 제일풍경채 7428. 지난 주간 브리핑 제가 대구에 안 올려드리고 부산에 올려드렸었는데요. 그거 앞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이 GDP 그리고 국민 소득이나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 봤을 때 하락률 이 정도 나올 거다. 만약 일본하고 주택 가격이 비슷해진다면 요 정도 45% 정도 수준이 나올 거다. 혹은 주택 구입 부담 지수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그것 또한 한 40% 정도. 네. 고점 대비 이 정도 조정받을 수 있다. 물론 금리나 이런 부분들 반영되어야 되겠지만 40에서 45% 나쁘지 않은 가격대다. 물론 금리가 아직도 좀 부담되긴 합니다. 침산화성 파크드림 고점 대비 한 30% 정도, 수목원 제1풍경채 40% 정도, 39평형 4억 2천. 그리고 월베 2차 아이파크 요거 3억도 살짝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약간 오락가락했지만 그 가격대 정도, 어느 정도 그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6억까지 하던 것이 30% 정도 고점 대비 하락해 있는 모습. 이 타입에 따라서 이게 가격이 6억 후반까지도 가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실질 하락률은 숫자로는 30으로 표현되지만 어떤 것은 실제 체감상으로는 한 40% 정도 체감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용산 롯데캐슬 고점 대비 40% 정도. 이 매매가와 전세가가 이게 엉망이더라는 거죠. 이게 웬만한 곳은 정말 대구 시내 아파트 이 8억까지 갔던 아파트들도 매매가 전세가가 거의 같아지는 수준이니까 과거보다는 정말 훨씬 큰 위험. 과거에는 2억 3억짜리 아파트에만 정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가 매매 시장을 엄청 뒤흔들어 버린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정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죠. 그게 내년에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죠. 지금 나중에 전세 가격 보여드릴 텐데 조금 충격적인 전세 가격들도 있습니다. 극동스타 클래스 남산 고점 대비 40%, 동대구 반도이브라 고점 대비 30%. 근데 이런 것들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역전되어 버립니다. 웬만한 집들 살려면은 지금 돈 받고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나쁜 말, 전세왕, 빌라왕, 빌라왕이 사기 쳤는 것처럼 이거 빌라왕이라는 이 표현 자체에도 좀 말이 많죠. 빌라왕이라고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아파트 전세 사기왕이 될 거다. 나도 왕자에 등극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돈 받고 살 수 있는 아파트들 천지입니다. 돈 받고 살 수 있는 아파트들 천지입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배째라 나오지 말라는 법 있나요? 전세 시장 지금 제대로 뭐 사기 근절한다고 뭐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금리가 떨어져야지 문제가 해결되겠더라. 한신도 이스턴 팰리스 5억 8천까지 갔던 것이 3억 8,500까지. 이것도 매매가 전세가 오늘 전부 다 막하다 와이카노. 진짜 오늘 진짜 점점 심화되는 현상 느껴지시나 모르겠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시작했던, 아니 그 가을부터 시작했던 엄청난 폭등과 전세 가격 폭등의 후폭풍이 지금 닥쳐오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이안동대구 가격 59제곱미터 3억 6,600. 센트럴파크 대연 가격 고점 대비 이거 많이 떨어지지 않았네요. 이거는 15% 정도. 왜 20% 한신더 웨스턴 팰리스 아까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진 것도 나오네요. 3억 5천까지도 떨어지네요. 6국 3정 그린코아 더 베스트 가격 고점 대비 40% 정도 떨어져서 3억 5천. 매매가와 전세가 이거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려고 이렇게 많이 뒤집혀 버리는지. 이안동대구 59제곱미터 3억 4천. 월성휘폴의 가격 27평형 가격 40% 이상 빠지는 모습. 월베 힐스테이트 35% 정도. 네, 가격 3억 3천, 3억 초반대로 내려온 모습. 월성 레미안 3억 초반대. 한창때 전세 가격 4억 5천까지. 삼정 그린코아 3억 2천. 웬만하면 가격대가 3억 초반대로 많이 떨어지면 전세 가격은, 요런 아파트들 전세 가격은 이제 지금은 2억 중반대 가격까지 되는데요. 아마 2억 초까지도 계속해서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당 거래대금은 올라가는 모양새였고요. 아직 거래량은 그래도 800건, 900건대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월간 거래량 기준으로. 3억 미만 비중이 점점 떨어지더라. 여기에서. 요건 물론 요 역할에는 LH도 일부 역할했습니다. LH가 샀는 아파트들 가격이 보통 한 3.3억 요 정도 가격의 아파트들 많이 사서 비율이 절반이야. 6억 이상 거래량은 아직까지 시장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느낌 듭니다. 화려했던 시절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네, 6억 이상 거래 비중은 지금 한 5% 정도대. 6억 이상 아파트를 산다면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 되는 걸로 보이고요. 수성구 지역 거래 늘어나지만 가격 상승을 동반하지 않으니까 의미 있게 보이진 않죠. 한 지역이 늘어나면 또 다른 지역은 또 줄어드는 지역도 있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5건 거래가 있었는데요. 범어 W 같은 경우에는 7억 6천. 지난번에 W 8억대에 거래됐는 거 취소되었는 거 아시나요?
이 사람들이 가격이 상승할 때는 고가를 하나 찍고 거래가 취소되어 버려도 사람들 뇌리에는 비싸게 거래됐던 가격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상승 효과를 부추기곤 했죠. 대구 달서코하루 더리브 84제곱미터 3억 9천. 이거 마피 마이너스 피 8천인가 9천인가 아마 그맘때 나와 있었던 물건으로 기억이 납니다. 4층 그 정도 기억나요. 이 분양가에서 마이너스 1억 가까이 손해를 보고 던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더라.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닌 것 같죠. 아직까지 끝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범어 W 이번에 거래되었던 것이 입주권이거든요. 입주권이 7억 6,973만원. 여기 플러스 알파에 자금이 더 들어가야 돼요. 지난번에 8억에 분양권 거래되었다고 했는데 요거 취소되었어요. 이게 분양권이 아니고 아마 입주권이었을 거다 뭐 이런 말들도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취소되었습니다. 이거 입주권이 아니고 취소되고 새로 다시 정상적으로 그 분양권 아니야 입주권이야 라고 다시 신고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거 지난번 취소되었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입주권의 고점은 얼마였는가 찾아보니까 2020년 9월경에 한창 분위기 뜨거웠을 무렵에 10억 8천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층수 29층이고요. 이번에 7억 6천에 거래된 거 26층. 층수는 크게 뭐 차이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여기에서 가격이 한 3억 정도 빠졌더라. 대략 입주권의 가격도 30% 정도 빠졌더라. 전세 거래량 74건. 오늘도 월세 거래가 더 많은 날 중에 하루였습니다. 지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기 11월에 현재까지 전세 거래량이 1126. 지난주 하루 빠른 날에 1279. 대략 한 160건 정도 차이가 벌어지는데요. 12월 달은 내년 학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거래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될 시기죠. 근데 지금 입시 전략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성구 또 범사 만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몰려드는 시절이 아니더라. 넘들 따라서 그쪽으로 갔더니만 웬걸 이 내신에서 엄청난 손해를 입고 엄청난 타격을 입고 멀쩡하게 그냥 북구에 있었거나 혹은 달서구에 있었거나 다른 구에 있었으면은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누구 따라가니까 지고 따라간다는 그 이야기처럼 따라가는 게 마냥 능사는 아니더라. 나중에 범사만삼 한번 연말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위기로 가는지. 자, 고점 대비 얼마나 떨어지는지 이렇게 살펴봤을 때 생각보다 아직 안 떨어지고 있네. 그 말인즉슨 떨어질 구간이 더 많이 남아있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가격 우리 아파트는 안 떨어져. 놈들 다 떨어져도 안 떨어져. 시간이 지나니까 키 맞추기 이루어졌었죠. 키 맞추기 이루어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세 가격 안 빠지네 하지만 덜 떨어졌네. 하지만 이것도 추후에 더 떨어질 여지가 충분히 있다. 지금 차도 신청해 놓은 사람들이 거의 우리 국산차도 굉장히 비싸졌잖아요. 막 7천만원 8천만원짜리 차 신청했는데 이자가 너무 올라서 이거 3년 만기로 3년 동안 할부 끊어가지고 하니까 부담이 대략 100만원이던 것이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나 그거 너무 부담스러워서 지금 차 못 사겠다 하고 취소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대출 금리가 차 할부 관련된 금리가 거의 10% 정도 수준이니까 난 그래서 이자가 한 돈 1,000만원, 한 2, 3천만원 오르는 줄 알았는데 꼴랑 300만원 오르는데 이거 취소한대요. 꼴랑 300만원. 그 1년, 2년 동안 기다렸는데 사실 쓸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반증으로 보이죠. 가격 아직까지 많이 빠지지 않는 모습인데요. 제가 오늘은 네 번째 페이지. 이걸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대신 센트럴 자이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요거 경매로 낙찰되는 건수가 있었거든요. 요즘에 2회 유찰은 기본이에요. 2회 유찰은 기본이다. 이 말인즉슨 1회 유찰되었을 때는 가격이 70% 선에서 시작해요. 아마 대신 센트럴 자이 이것이 감정가가 대략 한 7억 정도 되었나 모르겠어요. 7억 정도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유찰되면 70%에서 거래가 되고 두 번 유찰되면 시작 가격이 49%예요. 그럼 이게 낙찰이 얼마에 되었냐면은 51%인가? 51%. 네, 아마 51% 선에서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싸게 낙찰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1층이, 층수가 1층이긴 했지만 한 3.6억 정도? 최고 7억?
더 넘어갔던 아파트가 거의 반토막 나는 모습. 경매 시장에서도 제가 그것이 뭐 세부적으로 그 물건에 대해서 분석은 해보지 않았지만 아무튼 임차인도 들어가 있지 않은 물건이었고 뭐 선순위로 있는 근저당권만 그 말소 기준 되는 것 아마 그것만 해결되면 되는 물건 같았는데요. 그 조금 약간 찝찝한 부분은 뭐였냐면은 그 전에 누가 낙찰 받은 사람이 잔금 납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슨 사연이 있으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니면 갑자기 대출을 알아보니까 대출이 안 돼가지고 경매 가격은 잘 받았는데 대출이 안 돼가지고 이걸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가격이 이 낙찰 가격이 꽤나 충격적이더라. 근데 요것도 충격적이지만요. 일부 아파트들 가격 고점 대비 한 40% 정도 떨어진 아파트들 49%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과열되어서 이걸 한 67에서 68% 정도 가격으로 낙찰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요것도 충격적이더라. 근데 여기에 막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경매 이력을 그 조회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면 그냥 가서 사도 시장에 그런 물건이 있던데 라는 느낌이 드는데 경매를 하더라도 누군가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 정말 50%면 이 반띵, 고점 대비 반띵 가격에 누군가는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좀 비싸게, 상대적으로 비싸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경매장에 한번 구경을 가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사람이 좀 많더라, 이런 느낌 전해드리고요. 전세 가격 혹시라도 굉장히 싸 보이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봉사원 포레스트 신축의 국평의 전세 가격이 1억 7천이라고. 이거 혹시라도 뭐 선순위에 어떤 담보가 걸려 있거나 이런 물건들이 있으면 가격이 딴 집보다 1억 싸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 별로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알고도 당하고 모르고도 당하는 전세시장. 월세 비중, 지금 비중은 월세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현상으로 가고 있고요. 평균 전세 가격 12월 달 들어서는 제법 많이 올라왔습니다. 학군이나 이런 것들 염두에 둔 사람들 돈 그거 뭐 몇천만 원 더 쓰고 안 쓰고 크게 뭐 관계는 없잖아요. 3억 미만 비중 74% 정도 수준까지 있고요. 3억 미만 거래량은 확 줄어들고 비율은 유지하고 있다. 거래량은 줄어들고 비율은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거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 월세는 거래가 더 많고요. 월세 가격도 여기 7월, 8월 어느 정도 정점을 찍은 분위기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도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7, 8월보다 월세 보증금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 임대 거래량을 제가 차트를 오늘 빠뜨렸네요. 주간 브리핑 부산 방송에 올려놨으니까 못 보신 분들 그 앞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